저희 그 공존 앨범이 그때 당시 어떤 저희들의 상황과 맞물려서 다수의 곡들이 좀 다소 좀 부정적인 사회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담긴 곡들도 있었고 희망보다는 절망을 또 그대로 표현한 곡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음악 들으시고 저희한테 예술가는 항상 그 시대를 표현하지만 그 시대의 아픔 그대로 표현해서 끝나면 안 되고 그 아픔을 다시 상처를 보듬어 주고 예술가로서 다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곡으로 다시 또 재탄생시켜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촛불 집회 같을 때 계셨으면 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용기 그리고 맞다 진짜 당신들 멋지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고 야 멋지다 그래서 아마 멋진 작품도 글씨로 써주시고 또 그림으로 그려주시고 말씀해주시고 그러셨을 건데 그런 생각 들고 지금이 분명히 21세기인데도 아직도 20세기를 살고 있는 듯한 현상들이 너무나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기사들을 읽거나 그런 현실을 맞닥뜨리면 누구나 분노가 치밀거든요. 분노나 화가 폭발할 듯이 생기다가도 신영복 선생님을 생각하면 선생님 목소리나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생각하면 그것들을 차분히 가라앉힐 수 있을 만큼 그런 분이시죠. 도저히 그냥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편안함이나 평온함, 평화로움을 갖고 계셨던 분 같아요. 그 선생님 대담집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정치란 무엇인가? 평화와 소통과 변화의 길이다. 광화문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길이다. 이 글을 읽고 광화문에 사실 예전에는 없었던 일이잖아요. 그런 평화적인 시위나 뭐 저항들이 요즘에 생기는 이런 모습들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그 글을 읽었지만 읽으면서 참 이분의 해안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마치 예견하듯이 그러니까요. 언급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뭔가 이렇게 엉클어지고 앞길이 잘 안 보이는 상황에서 결국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의미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네. 서울에서 길을 잃었을 때 광화문에서 다시 시작하면 길을 찾을 수 있다. 바로 그 말씀이시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 사회의 아주 새로운 희망의 몸짓이 바로 그런 방식으로 시작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선생님이 글이나 네. 말씀을 이렇게 읽거나 들으면 정말 그 학자들이 흔히 하는 아주 현학적인 표현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굉장히 평이하고 일상적인 언어를 쓰시지만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지만 맞아요.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굉장히 곱씹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죠. 그런 면에서 늘 전 곁에 계실 때도 감탄하곤 했었어요. 교수님 말씀 중에 보면은 스승은 이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리키는 거다, 길을 가리키는 거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우리는 자꾸 어떤 달성에 대해서 너무 조급해하는데 네. 과정이 더 훨씬 더 중요한 거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평소에 그런 말씀을 좀 들으셨는지? 그 말씀은 뭐 늘 강조해서 하셨던 말씀이고 저한테 이제 스승과 제자와 관련해서 따로 해주셨던 말씀 중에 기억나는 건 제가 신영복 선생님을 찾아서 성공회대학교에 왔다는 사실을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랬거든요. 제가 성공회대학교에 갔던 이유는 신영복 선생님 때문에 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있을 때 이러이러해서 제가 이 학교에 오게 됐고 선생님을 만나러 여기까지 오게 됐다라고 얘기했을 때 선생님이 너무 상당히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기뻐하시면서 네. 제 느낌에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막 티를 내지는 않으셨지만
기뻐하시는 것 같으면서 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원래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다. 어. 좋은 스승을 찾아가는 게 공부지. 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으로는 요즘은 대개 다 좋은 대학을 찾거나 네. 뭐 스승을 찾기보다는 뭐 취업과 관련돼 있거나 혹은 뭔가 가능성이 있는 미래를 찾거나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의 공부는 언제나 좋은 스승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고 그 좋은 스승을 만나 배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네. 선생님 뭐 글도 당연히 좋긴 하지만 저는 이 유고집과 이 대담집 앞에 있는 선생님의 멋진 글씨도 인상 깊더라고요. 아까 서예도 배우셨다고 직접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이 담긴 의미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선생님의 서화는 이제 선생님의 글이나 네. 강연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선생님의 삶과 그 사상을 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매체죠. 선생님은 참 놀랍게도 이 시서화에다 능하신 분이셨어요. 그림도 참 잘 그리셨고 네. 시서화 컴. 컴퓨터도 잘하세요? 예. 대개 선생님이 그렸던 그림들은 포토샵으로 그렸던 게 많았어요. 다 컴퓨터로 그리셨죠. 대부분의 작품들을.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 젊은 사람도 잘 익숙하지 못해서 맞아요. 포기하고 하는 네. 그거를 가장 먼저 그 쓰시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글씨에 담겨 있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항상 제가 이제 뭔가 이렇게 글이 잘 안 풀리고 써야 될 글이 있는데 잘 안 풀리고 뭔가 생각이 참 엉켜 있고 이럴 때 선생님의 그 서화 작품들을 이렇게 들춰보면서 한참을 들여다보고 한 그런 전 습관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뭔가 이 생각에 엉킨 실타래가 풀리는 것 같고 뭔가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고 좀 그러거든요. 아마 저뿐이 아니라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선생님은 그 단지 글씨를 잘 쓰는 차원, 뭐 서예가와는 본인이 서예가라는 표현은 아주 싫어하셨고 네. 난 서예가가 아니다라는 네.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한테도 중요한 건 글씨를 잘 쓰냐 못 쓰냐가 아니다. 그 속에 당신의 생각과 뜻을 얼마나 잘 진정성 있게 담느냐가 중요하다. 네. 당신들은 이미 대학 교수고 충분히 그 속에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살았고 네. 뭔가를 표현할 뜻을 다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럼 당신도 얼마든지 글을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수들이 선생님께 이제 그 서예를 배워서 전시회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뭐 제대로 배운 건 아니죠. 교수들이 다 게을러 가가지고 저희 교수 서예회 이름이 수서회입니다. 네. 수요일마다 글씨를 쓰자. 그래서 이제 수서회라고 그럴듯하게 이름도. 축구도 수요일 하신 거로 아는데. 네. 그래요? 2시간 글씨를 쓴 다음에 축구를 또 한 2시간 하자. 이제 이런 예. 그 정중동이랄까 이제 그런 거였는데 막상 수요일날 가보면 선생님 혼자 앉아서 글씨를 쓰고 계십니다. 민망하죠. 예. 그 정도로 게으른 제자들이었지만 일일이 불러서 거의 손으로 붙잡다시피 해서 써주시고 그렇게 해서 전시회를 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선생님의 수제자다 네. 이런 생각을 늘 했어요. 네. 선생님도 아마 겉으로 표현하신 적은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이제 저라도 뭔가 그런 걸 좀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선생님 흉내를 내기도 어려울 만큼 저는 제 재능이 아무래도 딸리니까 그 빈자리를 제가 메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또 다른 방식으로 선생님의 삶을 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네.
글씨를 쓰고 그 나누는 일에도 사실 신영복 선생님이 정말 그 존경할 만한 대목들이 많았으니까 네. 어떤 누가 글씨를 부탁해도 사실 신영복 선생님 정도 되면 네. 글씨 부탁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들고 맞아. 써주실까 안 써주실까 뭐 여러 가지 맞아요. 고민을 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 기억에는 선생님이 부탁을 받았던 거의 대개의 글씨를 써주셨고 네. 그거 더 놀라운 건 제가 예를 들어 뭐 어떤 책의 제목을 하나 부탁드리면 그걸 한 장 써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 장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그 책의 판형과 크기를 고려해서 네. 많게는 10여 장 이상씩 써서 꼭 그게 근데 저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네. 가까운 누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가깝지 않은 누구라도 본인이 글씨를 써줘야 한다고 판단되고 그 일을 하실 때에는 상대가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다 고려해서 써서 주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받을 때마다 정말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이게 글씨 하나 받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네요. 그거를 열 몇 가지 종류로 종류별로 그리고 또 본인의 의견도 내시고 어떤 선택을 하면 아 그러냐고 그게 좋은 선택인 것 같다고 이렇게 보면 더 좋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말씀과 함께 해주시니까 이 글씨 부탁 한번 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에 그 책으로 빚진 분들도 많고 네. 선생님의 글로 빚진 분들도 많지만 아마 글씨 빚지고 있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일도 있었어요. 어떤 단체에서 네. 글씨를 아, 예. 부탁드려서 선생님께서 써주셨는데 나중에 이제 그 글씨를 현판으로 쓸 계획입니다. 아, 이제 예. 그런 얘기를 들으시더니 아 그렇다면 내가 다시 써주겠다. 어. 지금 내가 드린 글씨는 현판용으로 쓰기보다 이제 벽걸이용으로 쓴 글이라서 다시 써드리겠다. 네. 이렇게 해서 다시 써주신 적도 있고요. 네. 그런 어떤 배려라는 게 참 놀라운 그렇죠. 경지 그런 여름-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여름이면 선선하라고 부채에 또 글씨를 써서 어. 가까운 분들에게 나눠드리고 그 말씀이 전 너무 기억에 남아요. 그 여름 더운데 선선하게 붙이세요라고 말씀하시면서 센스 있으신데요? 네, 그런 하나하나의 말씀들이 다 그러네요. 기억으로 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리움이 더 크죠. 네. 사실은 저희가 그 신영 선생님 글씨를 가장 자주 본 게 네. 소주에 쓰신 글씨 때문에 아, 맞아. 그 들었어요, 예, 저도. 수익금을 다 학생들 장학금으로 기탁도 하시고 그러셨다고. 예. 근데 그 글씨에 진짜 어떤 선생님의 마음과 가르침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소주예요. 앞으로는 네. 술을 마실 때 잘 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였습니다. 좀 미리 여쭤봤어야 되는데 신영복 선생님 사상 중에 또 가장 중요한 또 사항이 창조와 변형은 중심이 아니라 변방에서 이뤄진다. 사실 이게 이 책에도 보면 한국 지신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지적인 컴플렉스, 식민주의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인 사고도 있으시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주로 해오셨는지 좀. 그 변방에 대한 말씀은 뭐 강연을 하실 때도 자주 하셨었고 네. 결국은 그 이 중심을 장악하고 있는 그 완강한 기득권 혹은 보수 구조 속에서는 결코 새로운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변화는 늘 주변에서 변방에서 생겨난다. 그래서 저희 성공의 대학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변방에 있다는 점을 항상 늘 네. 강조하시곤 했었죠. 그러나 이제 그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선생님께서 특히 강조하셨던 것은 그 변방이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변화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심에 대한 컴플렉스가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네. 하셨어요. 전 그게 참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 변방에 있으면서 중심이 되고자 한다면 네. 그건 오히려 변화의 어떤 새로운 창조성이 나오기 힘들죠. 변방 그 자체로서 새로운 어떤 그 창조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중심이 되기 위해서 저 중심에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경쟁해서 이겨야 되겠다 이런 방식으로는 결코 그 변화가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 저는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가 새로운 변화를 사고할 때 그 염두에 두어야 할 참 중요한 가치라는 생각을 합니다. 탁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어떻게? 저는 사실 그 말씀에 가장 위로받았던 사람이에요. 예.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혈연, 지연, 학연이라면 네. 저는 성이
씨이기 때문에 김 쉽지 씨나 않죠? 뭐 이 씨나 최 씨나 박 씨보다는 비주류에 가깝고 네. 그리고 제가 고향이 강원도예요. 네.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나야말로 선생님이 얘기한 진짜 오리지널리티 변방이 아니냐. 그다음 이제 중심에 들어가는 일만 남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선생님의 그 마지막 말씀, 그 중심에 대한 그 어떤 경고 네. 이런 것들을 저도 잘 되새기고 나는 그런 컴플렉스가 있지 않은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또 노력하고 있죠. 예, 쌤 글을 보면 중심은 역시 존재론적인 곳이기 때문에 내적으로는 독점을 하고 외적으로는 식민주의를 꿈꾸는 것이고 변방은 관계적이야만이 중심과 맞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걸 창출할 수 있다, 창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느끼는 그런 지적인 컴플렉스를 오히려 승화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있는 삶의 공동체에 치열한 문제의식을 가져라 그런 뜻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어느 역사적인 시기도 변방에서 새로운 것이 창조됩니다. 변방의 역동성, 변방의 창조성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아닌가. 자기 변화 또는 사회 변화에 있어서 어떤 창조 공간을 변방에서 발견하는 것이 옳다. 이만한 비극을 견디기 위해서 반드시 이만한 크기의 기쁨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훨씬 작은 기쁨도 큰 비극을 견디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기쁨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수시로 만날 수 있습니다. 삶에 대한 성찰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극에 절망해서는 안 되고 작은 기쁨에 인색해서도 안 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따뜻하고 다정다감하고 세밀하게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면이 참 많이 그 와닿지만 동시에 선생님이 갖고 있는 놀라운 점은 언제나 현실에 굳건히 두 발을 딱 딛고 네. 세상을 향해서 맞서고 있는 모습도 또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걸 요구하시기도 했고 네. 그런 게 필요하다고도 말씀하셨고 개인적으로 어떤 큰 상처가 있어서 이제는 좀 조용히 시골에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던 적이 좀 있었는데 네. 그런 때도 이런저런 위로와 함께 다시 너의 자리, 그 네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어 하는 일로 돌아와야지라고 얘기해 주셨던 것도 개인적으로는 큰 힘이 됐습니다. 여러분 대단집에 보면 탁 교수님하고 또 신 교수님이 대담을 하셨는데 약간의 세대 차이도 좀 느껴지고 아무래도 좀 활자 중심적인 인문적 사유와 문화적이고 이제 미디어적인 중심적 사고가 충돌하면서 이야기가 재미있게 펼쳐지는데 어쨌든 신현목 교수님이 대단히 이제 걱정하시고 또 탁 교수님한테 부탁한 것도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성찰하는 삶에 도움이 되도록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한국 사회가 자꾸 부족해지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점점 더 부족해지는 것 네, 같고 네. 그 대담자의 한 사람으로서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 대담 자체가 뭐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그 대담만 네. 좋아했던 대담만 격조가 좀 떨어졌어. 아니에요. 앞에 정운영 선생님 막 아유. 이런 분들 하다가 제가 시작할 때부터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저하고 하는 건 대담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대화 내지는 네, 아유. 뭐 가르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고. 근데 그 책에도 이제 대화와 소통에 대해서 상당히 길게 또 선생님의 철학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저희가 이 대개 다 그 첨단의 시대에 살면서 네. 각자 손바닥 안에 최첨단의 기계들을 네. 들고 있잖아요. 이 안에서 안 되는 거 없는 거 다 되는.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런 첨단의 기계 혹은 첨단의 기계 앞에서 뭘 하고 있는가 친구 찾고 있더라고요. 되게 가장 많이 하는 게 맞아요. 친구 찾고 나 그렇죠. 외로워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어떤 기술의 발전이나 이런 것들과는 무관하게 사람들 우리들 마음에 있는 그 근본적인 소통에 대한 요구 혹은 대화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그 대담을 통해서 짚어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이 또 하신 말씀 중에 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 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큰 어떤 슬픔, 아픔을 겪었을 때 네. 아주 작은 기쁨으로도 그걸 보상할 수 있다, 상쇄할 수 있다. 또 그 큰 아픔이 있을 때 꼭 그만큼 크기의 큰 기쁨이 있어야만 그걸 상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는 소소한 기쁨만으로도 또 충분히 그걸 보상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선생님이 감옥에서 그 햇볕이 비칠 때 딱 그 2평 네. 남짓한 신문지 크기만한 한 크기의 햇볕 속에서 참 행복을 그 순간 느끼셨고 바로 그것 때문에 자살하지 않았다. 네. 이런 네. 표현도 쓰신 적이 있는데 저는 그런 소소한 일상의 아주 소소한 기쁨이야말로 우리가 여전히 자신의 어떤 존재를 잃지 않으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참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것이 바로 그 관계론이라고 할 때의 그 핵심적인 의미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네. 큰 구조를 생각하고 변혁을 떠올리고 이런 목표 지향을 갖고 있지만 사실 그 시작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 나누는 사소하고도 즐겁고 행복한 그런 작은 소통에서 네. 시작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변방에서 시작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어떤 변화의 시작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이제 더 마음에들 확 박히는 거죠. 네. 그런 작은 기쁨 같은 이야기도 그렇고. 맞아요. 그런 게 어떤 거대한 담론으로 설명되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고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그쵸. 많은데 본인이 그런 것들을 실천하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선생님을 한 번이라도 만났던 사람이라면 사실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네요, 진짜. 선생님은 이제 관계를 맺으라는데 요즘은 연결을 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SNS 같은 게 자꾸 연결하고 연결은 맞아요. 쉽게 끊고 네. 이러는 건데 좀 젊은 사람들이 어쨌든 그런 신기술에 너무 이렇게 몰두해서 연결만 하지 말고 선생님 말씀하신 관계를 맺어서 이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제가 들었습니다. 네.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탁 교수님도 그렇지만 우리 김창남 교수님이 그 선생님과 비슷한 점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겉 외모로 보기에는 엄청 말씀도 안 하실 것 같고 이렇게 말 붙이기 되게 어려운 약간 차도남 같이 생기시긴 하셨는데 보니까 운동도 잘하시고 잘하는 건 절대 아, 아니고요. 네, 그냥 운동도 하는 좋아하시고 그리고 하시는 거지 잘하시는 건 아니에요. 보니까 더습 트리오라는 밴드 활동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아니 서예도 하시죠, 운동도 하시죠, 음악도 하시죠. 뭐 제대로 하는 건 없고요. 그냥 하는 거죠. 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더습 트리오와 선생님의 강연 콘서트도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받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때 혹시 뭐 기억나는 뭐 일들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2009년 정도에 이제 그때 이제 선생님이 정년 퇴임하신 후고 이제 연세도 많이 드셨고 그래서 강연 같은 걸 이제 잘 안 하셨어요. 네. 특히 지방에서 이제 초청도 많이 오고 그러지만 웬만하면 뭐 그 연세 혼자 다니시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 이제 시민단체 쪽에서 자기들이 각 도별로 이렇게 사람들 다 모아놓을 테니까 네. 한 번씩만 와서 좀 강의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시니까 선생님이 그러면 더스투리랑 함께 가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신 거죠. 그래서 신영복 선생과 더스투리가 함께하는 강연 콘서트. 그러니까 이른바 토크 콘서트니 강연 콘서트니 하는 게 그 이후에 많이 생겼는데 네. 저희가 처음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저작권을 주장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수십 차례에 걸쳐서 한 몇 년간 이제 여러 지방을 다니고 단체를 다니면서 했어요. 그 선생님께서 1시간 정도 남짓 네. 강의를 하시고 저희가 더습 트리오가 이제 30-40분 콘서트를 하면서 마무리하는 이런 방식의 프로그램이었는데 뭐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셨고 저는 이게 그 당시 시점에서 네. 2009년, 10년 이 시점에서 어쨌든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MB 정부 출연하고 시민사회가 상당히 힘이 빠져 있을 때거든요. 서로 이제 잘 이제 분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콘서트 할 때 그때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시 모인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오랜만입니다 서로 인사하고 이런 모습도 많이 보곤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민사회가 다시 힘을 내서 결집하는데 적은아마 네. 저희가 힘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탁 교수님은 그런 콘서트에는 같이 안 가셨나요? 저는 매니저랑
선생님들 세 분, 그러니까 김찬 선생님 말고 이제 박경태 선생님 네. 그리고 김진업 선생님이라고 이제 네. 선생님이랑 같이 네. 더숲 트리오 활동을 하시는. 근데 제 기억에는 제가 데뷔 무대를 만들어 드린 걸로 제가 기억을 그래요? 하는데 예. 그것도 아마 종강 콘서트 첫 회였나 뭐 네. 아마 아니 그거 전에 아닌가요? 2004년경에 네. 네. 저희 학교 주최로 아시아 샤우트 아시아 해가지고 네. 그것도 제가 네, 했던 것 아시아 같은데. 지역의 이제 시민사회 지도자를 양성하는 그런 기금을 마련하기 예, 위한. 교육을 아, 하자 그런 네. 기금을 만들자. 그래서 결국 저희 학교에 이제 메인스 과정이라는 대학원 과정이 생겼거든요. 그걸 처음 이제 시작할 때 그 첫 공연을 탁현민 선생이 이제 연출을 하고 저희가 그때 처음 세 명이서 그 나가서 콘서트 공연을 했죠. 그때 이제 함께 공연했던 친구들이 뭐 윤도현, 네. 현드, 네네. 강산에 또 김씨, 네. 이야. 감자 이런 친구들하고 저희 같은 무대에서 네. 공연을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죠. 제가 아주 힘들었는데 진짜 탁 교수님이 소속사 사장님이신데요. 데뷔시켜준. 근데 하여튼 선생님들이 노래하는 것도 흔치 않은 그쵸, 일이고 네. 또 그 노래와 또 신영복 선생님이 강연이 같이 있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이고 그러니까 아마 신 선생님이 참 그런 면에서 약간 연출적 센스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러네요. 강연만 하면 좀 지루할 수도 있겠다. 근데 그 세 분 선생님의 노래가 정말 듣기가 좋거든요. 네. 약간 이 그 한 시절이 지나간 듯한 쓸쓸함도 있고 왜냐하면 절대 신곡을 안 하세요. 예, 연습하기 힘드시다고. 그래서 본인들에게 익숙하신 곡만 하니까 네. 밥 딜런도 이렇게 연주하신 거 제가 아 들어봤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그 선생님의 강연과 또 이 공연이 합쳐져 있는 형태의 행사를 많이 하셨고 또 정말 반응이 많이 좋았었죠. 어떻게 보면 되게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컨셉으로도 이렇게 하셔가지고 소통하는데 이렇게 힘들지 않게 어렵지 않게 이런 아이디어를 발휘해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요. 흔히 이야기하는 이른바 시체말로 꼰대 이런 느낌이 전혀 없는 네. 그 연세의 그 위치에 그 모습에 그런 걸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숲 트리오의 영혼을 자처하는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의 김창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더숲 트리오의 체력과 몸통을 담당하고 있는 성공회대 사회과학부의 박경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남은 게 없어서 더숲 트리오의 그림자를 담당하고 있는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의 김진업입니다. 반갑습니다. 비 오는 저녁 홀로 일어나 창밖을 보니 구름 사이로 푸른 빛을 보이는 내 하나밖에 없는 등불을 외로운 나의 벗을 삼으리 수많은 사람들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요. 내가 겪은 수많은 사건들이 나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나라는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는 배타적인 나만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겪은 일들이 나를 빌딩, 구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관계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의 꽃을 만나기 위해 긴 밤들을 보람되도록 우리 두 사람은 저 험한 세상 등불이 되리
강연에서도 주로 말씀하셨고 이 책에서도 선생님 스스로가 당신의 사상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때 하방연대, 석가불식, 더불어숲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중에 먼저 더불어숲 정신은 무엇을 뜻하셨는지 좀. 그 더불어숲이라는 유명한 그 네. 글씨를 많이 쓰셨는데 거기에 보면 방서로 작은 네. 글씨로 나무가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더불어숲이 되어 지키자. 그게 이제 아까 여러 번 말씀드린 관계론의 핵심이기도 하고 결국은 이 사회의 변화라는 것이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연결되면서 관계를 이루면서 작은 숲을 만들어가고 그 숲에서 서로 어깨를 두드리고 함께 숨을 쉬면서 그 숲의 공간을 조금씩 넓혀가는 네. 결국 이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그런 말씀을 바로 그 숲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선생님 강연을 들어봤는데 이렇게 강연 처음에 나무에 이렇게 네. 그 우둔지에 열매 이렇게 하나 그리시면서 하셨던 게 이제 석가불식을 설명하시려고 그런 건데 그 석가불식하고 하방연대는 또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좀. 석가불식은 이제 주역에 나오는 네. 말씀이고 마지막 남은 씨과실은 먹지 않는다. 네, 먹지 네. 않고 남겨둬서 그걸 겨울 동토에 새롭게 씨를 심어서 네. 거기서 다시 싹이 트고 나무가 되고 그것이 결국은 숲까지 가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것이 이 현실 속에서 가장 중요한 희망의 의미를 네. 담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참 그 동서고금의 온갖 지혜를 다 섭렵하신 분이거든요. 그렇죠. 놀라울 정도로. 네. 그러니까 뭐 중국 동양 고전은 물론이고 최근에 뭐 미셸 푸코나 들리에즈 같은 포스트 모던 이론까지 다 섭렵하고 심지어 물리학, 네. 이런 것까지 늘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곤 했는데 그러면서 가장 자주 말씀하시고 가장 중요한 어떤 희망의 언어로 꼽으신 것이 바로 석가불식의 지혜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최근에 광화문에 그런 광장에 어떤 많은 분들이 모이 촛불의 모습을 보면서도 바로 이것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석가불식 그 새롭게 바로 이 촛불 광장의 시민들이 끝까지 지켰던 네. 희망의 씨앗을 먹히지 않고 네. 광장을 통해서 땅에 이제 심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새롭게 이제 싹이 나고 나무가 돋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방연대의 말씀도 자주 하셨죠. 네네. 그거는 늘 그런 힘이 좀 센 쪽, 더 높이 있는 쪽이 좀 약한 쪽, 낮은 쪽을 향해서 가는 게 연대지. 네. 밑에 있는 사람 보고 올라오라고 하는 건 연대가 아니다. 네. 이런 말씀이거든요. 결국 힘을 더 많이 가진 쪽에서 더 많이 양보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랬을 때 정말 연대가 관계를 맺고 서로 손을 잡는 연대가 가능해진다. 저는 이 말씀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많은 정치인들, 시민사회 단체들이 늘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 워낙 선생님의 좋은 말씀을 동료로서 혹은 제자로서 늘 들어왔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치실 때 어떤 그 선생님의 말씀을 좀 영향을 받아서 가르치시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좀 디딤돌이 됐던 뭐 그런 부분들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야단은 아닌데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수업을 할 때 네. 2-3시간짜리 수업이면 최소한 6시간 정도는 내가 신나게 떠들고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네. 그러니까 약간의 자기 자랑, 네. 뭐 그다음에 내가 이만큼 안다, 뭐 이런 거 네. 그런 걸 보여주려고 되게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행복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그 비슷한 말씀을 선생님께 드리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서로 생각이 교차할 수 있는 빈 공간도 있어야 되고 또 학생들의 말을 듣고 생각할 나의 여유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지 서로 간의 호흡이 참 중요한데 네. 그렇게 일방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면 그 이야기를 받아내는 학생도 그 순간에는 그 말의 리듬과 즐거움에 그냥 넘어갈지 모르지만 아마 힘들어할 거고 또 말을 준비하는 당신, 그러니까 저도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뭐 교수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네. 데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들었던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으시죠. 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강의에 대해서
선생이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 게 네. 학생들은 모르고 나는 아는 그런 걸 알려주는 이런 게 아니다. 마치 내가 갖고 있는 사진을 하나 꺼내서 보여주면 학생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사진 중에서 비슷한 걸 하나 꺼내서 서로 비교해보는 이것이 가르치는 것이다. 네. 배우는 행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그 말씀도 참 저는 좀 놀라운 비유이고 네. 그런 의미가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한테 해주신 말씀 중에 그 명나라 때 사상가 이타고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스승이 되지 못하는 친구는 좋은 친구가 아니고 친구가 될 수 없는 스승은 결코 좋은 스승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국 좋은 스승은 좋은 친구이고 네. 또 좋은 친구라면 그건 반드시 좋은 스승이다. 라는 말씀일 텐데 저희가 학생들을 대하고 또 할 때마다 강의실에서 만날 때마다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 친구들에게 정말 내가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해서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통해서 오히려 그 학생들로부터 내가 또 많이 배울 수도 있을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근데 참 그런 말씀은 누구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어떻게 하냐는 거죠. 전 맞아, 지금도 쉽진 선생님이 가장 않죠. 놀라운 점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는 게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었다는 게 참 그 따라가지 못하는 뭐 답답함 뭐 이런 것까지도 느껴질 정도로 따라갈 수는 없겠죠. 그냥 흉내만 낼 뿐이지만 저는 평생을 이렇게 흉내내면서 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선생님 정년 퇴임할 때 기념 문집을 낸 적이 있거든요. 보통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정년 퇴임들을 하시면 기념 논문집 같은 걸 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분이 그 재임 기간에 썼던 네. 논문들을 모아서. 맞아요. 근데 실제로 그게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읽혀질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아니죠.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이제 학교에 있던 다른 선생님들과 선생님이 신영복 선생님을 알고 있거나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짧은 에세이들을 모아서 차라리 그걸 책으로 한 권 내자. 그래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엔 제목이 신영복 함께 읽기 뭐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책을 이렇게 편집하고 원고를 받으시면서 신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똑같은 사건인데 네. 내가 기억하는 것과 상대가 기억하는 게 너무 다르더라. 네. 그래서 뭐 자기 마음대로 부풀린 것도 있고 저게 아닌데 아예 잘못 쓴 것도 있고 오히려 좀 축소시킨 것도 있고 그래서 본인이 그거를 불러서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따져서 잡아놓을까 하다가 네. 문득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냥 저렇게 기억하게끔 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의 기억으로 가지고 있고 내가 나의 기억으로 가지고 있고 네. 그런 것도 또 그렇게 기억되는 것도 그리 나쁜 일은 아니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선생님 추모하는 일이나 뭐 그리워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하고 되게 또 김창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다 그러신데 제가 갖고 있는 기억들에 대한 욕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온전히 내 기억으로 남겨놓고 싶은 네. 그런 생각도 있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건 선생님은 어떻게 기억했을까 내가 이렇게 기억하는 걸 그걸 맞춰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걸 생각하면 조금 많이 가슴이 아프죠. 방금 탁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이제 선생님 안 계신 세상에서 제자로서 동료로서 또 가장 좋은 스승이자 가장 좋은 친구를 잃은 입장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그 발치도 따라가기 어렵지만 어쨌든 선생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들 그걸 늘 기억하고 또 조금이라도 좀 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선생님께서도 뭐 보시면서 기뻐하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다짐을 늘 합니다. 어떤 감정선이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선생님 얘기를 하다가 딱 그 지점이 되면 이 감정적으로 여전히 좀 힘들어서
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요. 저도 뵙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두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까지도 약간 마음이 뭉클해지는 게 있어서 충분히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선생님도 하늘에서. 그리고 많이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지금 이렇게 마음이 좀 몽글몽글해지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오늘 뭐 짧지만 그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이 신영복 선생님의 정신과 그리고 말씀과 이 실천이 하나가 되었던 그 모습들이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저도 좀 본받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 세 분의 우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동료로서 제자로서의 그 모습도 너무 따뜻하게 느껴져서 오늘 진짜 좀 의미 있고 보람되고 저도 또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화분에 물을 주다 보면요. 이 물이 흙에 이렇게 쫙 흡수가 되면서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서 아, 이 신영복 선생님의 말씀이 숲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오늘 들더라고요. 네. 선생님은 뭐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그의 책은 우리 곁에 남아 있잖아요. 네. 여럿이 함께 가면 길이 뒤에 생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이것들 다 이겨내시면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한번 품어봅니다. 네, TV 책방 북소리 다음 주에도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책, 의미 있는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